자, 오늘은 우리 14강 신문지 동요와 농민분기 같이 한번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까지 배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테스트 점수를 보아하니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도 전혀 몰라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을 복습을 하면서 오늘 수업 진도 나가 볼 텐데요. 영조, 정조 전에 붕당이 일당 정제화를 하면서 점점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붕당끼리의 갈등을 빚으면서 예속논쟁, 그리고 두 번째 환고까지 일어났었다. 경신, 기사, 갑술환국을 통해 가지고 서인 세력들이 이제 정계를 주도하는데 이 서인 세력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민생안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었던, 민생안정을 중시했었던, 주장했었던 세력들은 노론입니까, 소론입니까? 네, 맞습니다. 노론이었었죠. 그래서 이 노론의 지지를 받았었던 영조가 이제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연인궁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영조의 개혁 정치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그랬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영조의 개혁 정치 키워드 첫 번째는 바로 탕평 정치였습니다. 탕평 정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바로 민생 안정. 그래서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즉위했었던 게 영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탕평정치 생각나는 거 있어? 영조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부터 바로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탕탕평등하게 뭐 하겠다고 얘기해요? 뭐 하겠다고 얘기해요? 등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조가 이렇게 나는 능력 있는 인재들 당파에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아니 노론의 지지를 받고 즉위한 자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속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증명해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탕평비를 건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탕평비 건립했었고 그리고 탕평파를 육성해가지고 어떻게 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구의 권한은 약화시켜요?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이 있어. 이조 전랑이라는 벼슬직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야? 3사의 관리를 임명해 줄 수 있는 관리 임명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어요?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폐지하면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이 있었었던 서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서원도 정리를 하게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민생안정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영조의 민생안정 정책. 바로 군포에 대한, 군역에 대한 부담. 군포를 1년에 2필씩 냈었잖아. 그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했었던 정책 무엇이에요?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해서 군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군역법을 실시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 확실히 어떻게 되게 돼?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나라의 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늘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민이니까 천민들은 엄마의 종을 따라간다. 노비? 네, 종목법. 여러분들 다
아닌데? 뭐 이러면서 노비 안건법이 아닌 노비 종로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엄마가 양인이면은 이제 그 천민도 양인으로 해방해주는 제도였었죠. 그래서 양인의 수를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도, 거기에다가 청계천 건설, 청계천 준천사 건립, 네, 준천사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주의 탕평정치에다가 선생님이 이 개혁정치 군주들에다가는 꼭 뭘 해줘야 된다 그랬어? 플러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지. 편찬사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조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편찬사업이 뭐가 있었다? 대전의 속내용이 되는 속대전을 편찬하였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더불어서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영조 다음에 이 영조가 자신의 이 아들이었었던 이 사도세자를 결국에는 뒤주에 가둬가지고 죽이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 조선은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은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산, 정조를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도세자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조금 가혹한 방법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산,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 대부분 이 노론 세력들이 분화를 한다 그랬었잖아. 사도세자의 죽음은 너무 가혹한 처우다. 시파 세력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벽파 세력들이 있었어. 근데 이 벽파 세력들이 깜짝 놀라지 정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정조의 개혁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정조는 조선의 마지막 개혁 정치 군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개혁 정치 군주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점을 품어요. 아닌데 분명 고종 때도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이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지? 세도 정치를 혁파했었던 흥선대원군도 개혁 정치인데 흥선대원군은 군이죠. 즉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야? 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조선의 개혁정치 군주, 정조가 어떻게 왕권을 강력하게 강화했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정조의 정책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영조 때처럼 탕평정치를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조가 논했었던 탕평정치는 완탕평론, 탕평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었다. 그런데 정조가 추진했었던 탕평론은 준탕평론. 무슨 말이냐?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관리를 주로 등용하는 것보다는 정계에서 배제되었었던 이들을 이제 주로 등용을 했었다. 서울 출신이라든지 남인이라든지 소론 세력들을 주로 등용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등용됐었던 사람이 바로 채제공과 정약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정조가 했었던 이 개혁 정치 중에 하나. 이 노론의 벽파 세력들이 정조가 싫을 수밖에 없겠죠. 눈에 불을 켜고 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도 있었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어? 바로 상공업이 발전되게 된다. 상공업의 발달로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정조의 탕평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노론 말고 노론과 반대되는 소론 세력과 남인을 주로 등용했었다.
그가 누구? 최재공과 그리고 정약용 등의 인물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가 처참해서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발 귀로 듣지 마시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권 강화. 정조가 했었던 강력했었던 왕권 강화. 첫 번째는 무엇을 설치해? 규장각을 설치함으로써 규장각은 선대가 남겼었던 기록이나 아니면 서적들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양에다가 규장각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창덕궁 후원에 이 규장각은 이제 시간을 거듭하면서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된다. 과거 시험도 주관하고 관리들을 교육하는 기구로도 쓰였던 곳이 바로 규장각이 되겠다. 왕실 도서관이었지만 이후에는 관리들도 교육시키고 과거 시험도 주관하면서 이윽고 이제 강력한 정치기구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계문신제를 실시합니다. 초계문신제. 이 초계문신제라는 것은 정조 스스로가 초월적 군주를 자처했었던 것인데, 우리 문인들 있죠. 조선의 문인들을 젊고 능력 있는 인물들, 37세 이하의 당하관 출신 중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의정부에 초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규장각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제도, 나이가 40이 됐을 때는 졸업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정약용도 이 초계문신제 출신이었었는데요. 정약용은 나중에 이 초계문신제를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초계문신제를 실시했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관리들을 등용했었고 정조가 이 신하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침을 주는 군주의 역할, 선생이자 군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암살에 시달리면은 뭘 해야겠어? 호위 부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왕실의 국왕 친위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국왕 친위 부대 이름은 뭐라고? 장용영이 되는 것이죠. 장용영을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강력한 국왕의 친위 부대였으며 이 장용영은 이윽고 이제 모든 병역에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펼쳤었던 업적 중에 하나는 계획 도시인 수원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화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이 화성은 그저 정치적인 기구, 왕권 강화에 뒷받침이 되는 기구뿐만이 아니라 군사 플러스 상업에도 관련이 있었었던 기구였었다. 설계는 정약용이 했고요. 축조 자체는 최재공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수원 도시건설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 뭐야? 바로 상공업의 발달인데요. 상공업의 발달 잘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신해통공은 우리가 펼쳐가지고 설명을 해주자면은 뭐예요? 신해통공이 뭐였어? 그렇지.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거야. 금난 정권이라는 것은 난전의 권한을 금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난전의 권한, 난전이 뭐예요? 국가에서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그냥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여기에서 장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전의 권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지. 그 권한을 어떻게 해버려요? 이제 없애버리면서 이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누구의 권한은 낮아지겠어, 얘들아?
시전상인의 권한은 낮아지고 누구의 권한은 올라가?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은 더욱 활성화되면서 상공업 발달에 이바지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개혁정치하면은 뭐 빼먹지 말고 꼭 하나 더 얘기해주자 그랬어요. 바로? 그렇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편찬사업. 자, 편찬사업. 우리 정조가 편찬했었던 편찬사업은 뭐야? 아이고, 대전의 속내용 가지고는 부족한데 해가지고 대전을 어떻게 했다? 통편집했다. 대전 통편. 예, 탁지지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영조, 정조의 이 개혁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부터 정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순조입니다. 순조. 정조는 안 그래도 고민이 많았어, 얘들아. 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든 이제 이 붕당 정치를 꾸역꾸역 눌러가지고 왕권 강화를 했는데, 과연 내 아들이 뒤 이어가지고 강력한 왕권 강화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정조가 믿을 수 있었었던 환관, 이 노론의 시파 세력이었었던 김조순한테 선조를 잘 부탁하네 하고 이제 선조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결국 정조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 순조가 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리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너무나도 어린데, 여러분들 지금 뭐 17살, 16살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들보다도 한참 어리다고 느껴지지 않아? 그치? 고작 5살 차이인데 엄청난 애기처럼 느껴지죠. 맞아.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고, 조선에서도 성인의 기준이 몇 살이었었죠? 16세 이상의 남성들이 이제 성인, 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패가 주어지게 되었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린 순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당시 영조의 계비였었던 이 정순왕후가 수렴첨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정순왕후의 수렴첨정 이해되셨을까요? 자, 같이 이어가지고 한번 볼게. 이때 있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신유박해야. 이제는 박해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들을 여럿 배워볼 건데, 박해라는 건 누구를 박해했냐? 청나라로부터 들어왔었던 천주교, 즉 우리한테는 서양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이라고 들어왔었거든요. 이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었다. 때로는 죽이기도 했었고 사형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박해라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탄압했던 사건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 규장각의 검서관들도 축출을 해내게 됩니다. 선생님, 왜 정조가 열심히 이렇게 왕권 강화했었던 이 업적들을 다시 이렇게 흐지부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정순 왕후가 이 수렴첨정을 하고 있었던 시기 정권을 잡았었던 세력들은요, 노론의 벽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했었던 개혁 정치의 이 왕권 강화 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장룡령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 장룡령도 혁파를 시켜버려요. 장룡령 혁파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강력한 병력 기구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모든 이제 병력을 주관했었던 장룡령이 혁파되었으니까 강력했었던 조선의 직업군인 5군형 체제 중에 강력했었던 군부대 뭐가 있었어? 제일 먼저 생긴 훈련 도감이 있었었지, 그치? 그 훈련 도감을 장악하게 돼. 훈련 도감과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것 비변사.
사를 장악하게 되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정순왕후가 더 이상 이제 수렴청정을 할 이유가 없어져. 왜? 순조가 나이가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야. 이제 정순왕후가 그럼 더 이상 친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 수렴청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순조의 친정. 이제 순조가 정권을 다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기죠. 순조는 그래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정조께서는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 그랬지? 노론의 시파 세력이었었던 김조순 조선을 부탁해, 순조를 부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순조의 친정 당시에는요, 이 김조순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